장미진 선생님께서는 탈북자로서 2010년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데일리 NK 기자로 좀 활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많은 언론에서 북한 전문가로 많은 북한 정보를 공유를 하시고, 최근에는 또 대학 강의도 나가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몇 개월 전에 북한 투자 개발이라는 이런 인포메이션 쉐어링하고 투자도 이제 직접 받으신다 그래요. 그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요. 우리 강 선생님,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고향을 북한에 둔 사람 중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교반은 미리 이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늦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북전단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일단 전단을 보내는 의미가 명확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단의 의미는 전단의 어떠한 상황을 날려보내서 그쪽 사람들이 보고 그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게 이제 전단의 기본 사명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북한에 보내진 전단들은 북한을 비난하거나 남북관계에 결코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볼까요? 저는요, 북한에서 42년을 살았습니다. 42년을 살면서 2년을 개성 지역에서 2년 동안에 살았었는데요. 나머지 40년을 살던 지역에서는 전단지에 조금도 못 봤습니다. 다만 개성 지역에서 살 때 2년 동안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정말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단을 아침에 수거하긴 했었는데, 그 전단에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전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단이 한국에서 이제 공중에다 띄우게 되면 군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군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안전부들의 비상 연락망을 띄웁니다. 그러면 해당 안전부들에서는 기동대 순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안 쓰고 그 보안소 관련한 그런 사람들만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 봉쇄를 하거든요. 그 봉쇄를 한 다음에 그 지역 안에 떨어진 그런 전단지를 전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할 때 저희가 저는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사회안전부 소속 산하의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여단이 평양 개성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개성 지역에 나가 있었던 그 시기가 88년 80년대였습니다. 그때 봤던 전단지들이 정말 모두, 그러니까 전단지를 듣는 사람들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냐면, 전단지를 손에 쥐면 살이 썩는다 이런 그 설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갑을 끼고 장갑을 낀 손으로 또 만지지 못해요. 이제 나무꼬챙이 이렇게 주워다가 방줄에 담아서 이제 불 피우고 거기다가 소각을 해버리는데, 각 여단들에서 다 죽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양강도 여단에 들어가 있던 그 골짜기에만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항해북도 금천군 개성리하고 강북리 그 사이에 떨어지는데, 그 개성리나 강북리를 지난 그 다음 골짜기에서는 전단지를 본 주민들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 보고 물어보게 되면 전단지를 본 적이 있냐 저희가 이제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안서에 한 장이나 두 장을 붙여놓는 걸 때 그런 것을 봤지 땅에서 본인이 직접 수거해서 본 적은 없다. 물론 이제 혹시 한두 장에 날려가서 봤더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그 전단지를 보았다는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운 그런 그 사법 절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주민들은 보고도 안 주고 이제 그 전단지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북한으로 그냥 전단지를 날려보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북한 주민들이 불안한 거는 남한에서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단지가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이건 상황이 급박한 건가? 전쟁이 터지나? 이런 그 불안함을 이제 저는 북한에서 느꼈어요. 전단지가 많이 떨어질 때는 저거 남조선에서 이걸 보낼 때는 정세가 긴박해서 이런 게 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정세가 긴장하다는 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대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조건에서 그 불안함. 그래서 저희 물론 이제 그 무한성 산하의 행사다 보니까 모든 걸 군사 체계로 이루어졌고 부대처럼 이제 생활을 해왔지만 일단 그 외부 일정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좀 와야 되거나 좀 완화한 그런 생활을 했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단지를 이제 수거를 했거나 전단지가 떨어진 그때는 정말 호실에 들어가서 본인의 짐을 다 이제 그 배낭에다 꽁꽁 다시 싸놓을 정도로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연천이나 이렇게 그 강원도 지역에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전단지를 보내는 그런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추동을 하거나 또 호응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손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전단지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유 뭐냐고. 전단지를 보내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좋을 거는 0.001개도 없습니다. 남북한이 둘 다 이제 그런 전단지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남북간은 그냥 냉각기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단지의 의미는 정말 그 왜 하는지도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물론 이제 그 표현의 자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한민족이 전단지 보내는 내용 자체도 진짜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다 이제 격할 수 있게끔 울분을 토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제 분노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보내서 그 얻으려는 이익이 뭔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민족이 정말 대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세기 넘게 있는 이거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이제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해집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한민족의 피를 물려받고 한민족의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아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단지 내용이 어떤 건가를 떠나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또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는 남북한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로 보고요. 실제 우리 민족은 남북한이 합쳐질수록 강해집니다. 저는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함을 약속시키고 이러는 거는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라기보다 혹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성인이라면 능히 한민족의 아픔이 뭐고 우리가 앞으로 한민족이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전단지를 저희가 봤던 저도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단지를 본 다른 탈북민들 내가 봤던 전단지에 저도 이제 몰래 사실 이제 보지 말라고 이제 정치부에서는 아침마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당시 개성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서대장을 했었고 서대원들이 가지고 오는 전단지를 이제 소각을 하면서 몰래 봤던 그 전단지를 속에서 남한 사회의 경제상을 바라가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인 이유를 섞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있을 때 받았던 전단지에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치성을 띈 그런 전단지들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조직적인 시스템을 유치원 때부터 타가수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간한 그런 외부적인 전단지에 간 내용을 전혀 숙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단단해지죠. 북한이 지금까지 외부 압력을 이겨내고 헐러서기를 하면서 내부 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생활에서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천주교의 그 아까 검준석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은 고해성사야 품목인 것처럼 그 북한 주민들도 한 주에 한 번씩 생활청화라는 걸 하면서 내가 이 주에 잘못했던 걸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 성장을 해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생활청화가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단지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아 내가 뭘 잘못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걸 보내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민족이 지금처럼 어려운 그런 코로나 속에서도 서로가 뭐 마음이 닿지는 못해도 정말 바람과 그런 소망을 통해서라도 서로 남북한이 잘 되기를 기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쪽과 북쪽에 이제 동시에 생활하고 계신 이진 선생님께서 대북전단 살포가 한민족 공동체 백해무익한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잘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기 전수미 소장님 아직 계신가요? 네,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아까 오늘 우선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서보혁 그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너무 대북전단 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남북교류협력 그 개정안에 대해서 그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네,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사죄의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뭐 어려움이나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5년, 20년 전에는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과 같이 대북전단을 날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대북전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알고 있고 주로 뭐 제가 날렸던 대북전단의 내용은 김정일이 김일성 주석을 죽였다라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당시에 이제 합성 사진이라던가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러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비방에 대한 그 좀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저는 이제 불에 타지 않는 비닐봉지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유인책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주울 수 있게 달러를 넣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달러마저도 저는 이제 대북전단 받으신 분들이 그때는 정말 북한 인권 개선이라고 제가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뿌듯하게 이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날렸었는데 받으신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가짜 달러를 보내냐. 그리고 내용 읽지도 않는다. 그리고 뭐 체제를 까부신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김일성 일가를 욕하는 게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반응들이 들으면서 제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그렇게 우리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충격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활동들 하지 않고 탈북 여성분들을 지원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경찰이 보호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이 날리면서 경찰한테 많이 쫓겼어요. 이제 쫓기면서 저는 대북전단법이 필요한 걸 느꼈던 게 우선은 경찰들은 신변보호 담당관 경찰들이 케어하는 급수가 A급, B급, C급이 있는데 C급이었거든요. 근데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A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A급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집중 밀착하는 경찰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그 정기적이 되면 그 상시적인 접근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거물급, 그러니까 뭔가 이슈화되는 그런 탈북민들은 경찰의 승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북한 관련 정보를 얻거나 뭐 미리 자기가 정보를 획득한 보고서를 올려서 본인의 승진 여부나 이제 본인의 직계 상황의 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유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과잉 보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삐라를 날렸을 때도 적경 지역 주민 그런 거 저희 생각 안 했었고요. 그냥 날리다가 경찰 쫓아오면 또 다른 지역 옮기고 날렸어요. 그리고 풍향이나 그런 것도 전혀 계산을 안 했고 소독가스를 넣었는데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남한 지역으로 오는 풍선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날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때로는 어떤 분들 서부역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 잘해주시긴 한데 그럼 기존에 있는 법으로 대북전단 제재할 수 있지 않냐? 왜 이렇게 형법상 처벌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많이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날려봐서 잘 알잖아요. 근데 경찰은 이제 직무집행법이라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서 제지를 경찰들이 실제적으로 못하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혼밥 말만 한 다음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이제 적용되지도 않고 뭐 고압가스나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뭐 5개 광고물 관리법이나 뭐 집회 시위나 항공법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전단 살포 기구가 뭐 이런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되지도 않고 여기 뭐 특정 장소에 뭐 북한 지역 불포함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련 법들이 다 많이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사실은 규제를 지금까지 사전적 규제나 사후적 규제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 해석들이 다분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도 헌법 자체로 헌법 3조, 뭐 평화통일 4조 조항이라던가 북한의 화해협력의 동반자로 보는 아니면 뭐 37조의 이제 뭐 기본권 제한 조항 그거에 의해서도 뭐 국가 안전보장 사유로 했어도 이거를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제한도 힘들고 또 국제법상으로도 유엔 원정 2조라던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 규정에 의해서 개인에게 국제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 해석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현존하고 명백한 피해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파괴되고 지금 판문점 선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북 전단법이 저는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말씀이 너무 길어 죄송하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단 살포 주범으로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너무 생생한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